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종합지수의 3000포인트 하에 대한 지지선 분석과 함께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 낙폭에 따라서요, 지수 반등 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75포인트 하락한 2994로 마감이 되면서 3000선이요 쉼없이 무너진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30포인트 하락한 906으로 마감이 되면서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 모습이죠. 일본 증시도 1.6%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도 1.4%, 중국 증시도 1.9%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분 보면은 1원 60전.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종합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반면에 이 환율의 상승세는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1원 60전 상승한 1112원 20전. 뭐 추세적인 이탈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3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과 연계된 세력들에 의해서 종합지수가 좀 좌지우지 될 경우가 큰데, 한번 지난 12월 11일, 그러니까 12월물이 만기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는 12월 달의 둘째 주 금요일서부터 한번 누적적으로 수급사항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4조 1천억대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한 1,500억대 매도, 기관이 4조 4천억대 순매수죠. 기관들이 이렇게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현물을 매도를 해서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기관들이 한 1,3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 쪽에서 한 1,200억인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전후로 해서 좀 시장에, 그죠? 전환점이 포인트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수 하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11일 날 지수 고점한 이후에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3090포인트죠.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등락을 해주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난 저점 수준이 2947일 내지 아니면 6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 추세인데, 오늘까지 60일 이동평균선이 2950포인트다. 그러면 이번에 2950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3100포인트에 대해서는, 그죠? 2950 내려가면 우리가 확보한 현금 갖고, 그죠? 우리가 현금을 한 20-30% 확보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할 마음이 있는데, 막상 종합지수가 지금 이제 2994, 이제 내일 정도 수준 되면은, 그죠? 이 295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크죠. 근데 막상 또 지수가 빠지면은 매수하기가 상당히 겁이 납니다. 왜? 자, 3100포인트 때는 2950포인트가 상당히 싸게 보이는데, 막상 종합지수가 2950선에 가까워지면은 비싸 보입니다. 왜? 이제 2800 가까웠고 2500포인트 갈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다시 재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정 비중 그래서 주식으로 계속 갖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 시장을 좋다라고 느껴지면은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쪽은 비중 조절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말씀드린 2950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저는요, 현금 확보한 20-30%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2950포인트 내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요. 만약에 뭐 시장이라는 것이 누구도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2950선에서 매수했는데 더 깨고 내려간다면 나름대로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죠?
그래서 뭐 2,950에 샀는데 2,900이 깨진다면 손절친다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이미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은, 그러니까 손실은 제한으로 두고 만약에 내 생각대로, 그죠? 2,950을 찍고 올라가면, 그죠? 수익과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 손실과 비교했을 때 이익 쪽이 더 크다 하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데, 저는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2,950선에서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 10년물이죠.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요.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하락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연준이죠. 파월 의장이요. 요번에 이제 상원은행 위원회에 출석을 했어요. 경제가 우리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을 하려면 갈 길이 멀다. 완전 고용과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향해 부양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겠다. 경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는 초대형 재정 부양안과 백신 접종에 따른 폭발적 수요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을 하고, 최근 미 국채 금리, 그죠? 유럽 증시의 불안까지 야기할 정도로 급등한 것에 대해 파월 의장은 견조한 경제 전망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경기 부양책은 계속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은 쓰겠다라는 부분 봤을 때 지수가는 여기서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이제 회원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해외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는 한 0.5포인트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61선을 지지 삼아서, 그렇죠? 오늘 낙폭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니케이 지수는 금일 1.6% 하락하면서 3만선이 다시 하회하는 모습인데, 좀 많이 상승한 것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 뿐이지 추세적인 이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한 2% 가까이죠. 1.99 하락을 했는데 상승폭이 별로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요, 그렇죠? 이 3,000 뭐 한 300에서 500 사이, 그렇죠? 그 충분히 요 가격대는 지지해 줄 수 있고, 대만 가권 지수도 1.4%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도 얘네들도, 그죠? 뭐 하방 경직이라든지, 그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뭐 깊게 뭐 이 일본이라든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 저 보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국제금리 상승은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표현을 하는 파월 의장처럼요, 그죠?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지수는 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숨 고르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계는 해야겠지만은,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60일 이동평균선 전후로 했으니까 한번 내일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고, 우리가 확보한 것은요, 좀 중장기로 끌면 나중에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치고 가고 또 거래대금 크게 늘어날 때는 중장기로 가고, 지금 내일 들어가는 것은 좀 단기적인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는 분명히 내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에 일정 비중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자,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D램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그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예, 올해 들어서, 그죠? 뭐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은 올해도 충분히 시장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라서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죠?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가 오늘 3% 넘게 최근에 한 5, 6일 정도 그죠?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요. 3사별로 다 악재가 있죠. 삼성 SDI는 뭐 현대차한테 이제 납품이 이제 안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CATL에 현대차 2차 전지가 수주가 되면서 중국 업체가 좀 크게 발돋움하고 있는 거, 경쟁 업체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전기차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작년에 전기차가 신차 중에서 이 전기차 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에서 5% 내외라 그러죠. 이것이 뭐 5년, 10년, 20년 뒤에는 30%, 50%까지는 계속적으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면 세계 각국의 전기차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는 누가 뭐래도 다 증가할 걸로 본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겠다는 숨 고르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 낙폭이 심화됐던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 차원으로만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 SDI 비중이 너무 크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뭐 반등을 줘서 75만 원이고 그 정도 올라오면은 뭐 일부 현금 확보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쪽에서 우리가 카카오 최대 실적이 작년뿐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카카오 그죠? 우리가 계속적인 감심.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부분이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eGMP 정용 전기차가 공개가 됐는데 어제요. 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데 그 이슈보다는 여기죠. 코나 전기차의 화재로 인해서 리콜을 전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코나 전기차 등 화재와 관련하여 대상 구간 차량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주는 내용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으로 리콜 관련 총 비용은 1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데 해당 비용은 2020년 4분기 경영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며 사항에 따라 100% 당사 비용을 반영한 후 추 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LG 화학이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또 비용에 대해서 리콜 비용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은 뭐 1조 원에 들어가는 그죠? 화재로 인한 비용 그죠? 발생이 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나눠지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일시적인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만 저는 현대차, 삼성전자,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카카오 뭐 이러한 종목들은요, 저는 올해도 충분하게 그죠?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러한 종목군들로 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런 것들은 주도주 관점으로 비중 조정 우리가 이제 일부 20-30% 현금을 확보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 내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수 반등 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홀딩 내지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지수 반등 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지수가 낙폭 심화에 따른 자율 반등이 됐던 추세 반전이 됐던 지수가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떤 종목 먼저 상승으로 반전될까? 처음엔요, 낙폭 과대 종목, 그러니까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종합사 큰 폭 하락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뭐 한 4%에서 5% 이상 큰 폭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종목군들이 낙폭 과대 종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최근의 이슈와, 그러니까는 매스컴에서 간이 많이 언급된, 제가 이제 이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죠? 이 OLED 관련 디스플레이 쪽이, 그죠? 시장에서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나오고 기사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목군은 OLED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따른 뭐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 이슈화해서 시장에서 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주가가 반응이 나타났던 종목군들. 하지만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크게 동반적으로 빠졌던 종목군들. 그래서 OLED 관련 종목. 또 시장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은 그죠?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에서 최근에 뭐 한 15,000원까지 상승을 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뭐 12,000원까지라든지 크게 하락할 때 주가가 10,000원에서 15,000원 뛸 때는 한 100만 주를 매수해서 올렸는데 최근에 15,000원에서 뭐 11,000원, 12,000원까지 크게 하락하는데 뭐 매도한 물량이 뭐 한 20만 주에서 30만 주에 그치지 않다. 그러면 팔고 도망간 것은 아니겠죠. 그죠? 시장 역량에 의해서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이 주 세력들이 그대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죠? 반등을 주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과대한 낙폭 관심을 갖되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화되거나 수급적으로 양호한 종목, 그러니까 재료가 있거나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로 봐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관련 종목에서 우리가 장비주에서는 SFA,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쪽 아까 말한 대로 이 D램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의 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서 그렇죠? 예, 좀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네페스나 동진 세미캠 그죠? 자, 2차 전지에서도 뭐 대주전자라든지 낙폭이 심화됐던 양극재 중에서 그죠? 포스코 케미칼은 그런 나름대로 선방하다가 어제 오늘 우리가 18만 원 목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일부 물량 줄이는데 그도 포스코 케미칼 오늘은 뭐 크게 빠졌지만 그래도 양호하지만 에코프로 BM은 그중에서도 이제 낙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있죠. 낙폭 과대. 하지만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크게 나오면은 불안하지만은 그죠. 주가 하락에 비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는 하지만 매도 양이 적은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 건강식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뭐 여행주들이라든지 그 중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노바렉스나 한국콜마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지수 반등 시 우선적으로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이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낙폭 하락에 따른 자율 반등이 될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들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것이 저점이다. 아니면은 또 일시적인 반등 차원이가 깬다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단기 관점으로만 들어가고 만약에 자금이 없고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요번 반등이 나와서 21선 내외라든지 한번 올라오면은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SFA 오늘요 3.6% 1,600원 하락한 42,80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근데 거래량도 보면은 28만 주, 그렇죠? 전일보다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렇죠? 주로 매수한 친구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들이 이 기관 그리고 이 초반에는 외국인도 가담을 해줬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 의해서 1,600원이나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했던 개인들이 오늘도 23,000주. 자, 만약에요 이 종목을 갖고 있던 주가를 요 가격대에서부터 한 뭐 3만 한 7,000원대에서부터 끌어올렸던 친구들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 도망간다 그러면 좀 많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27,000주 매수하고 기관들 매도는 겨우 1,700주밖에 그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SFA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덕산 네오룩스도 오늘 한 2.8% 하락하면서요. 4750원. 자, 이 종목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 모습.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제 SFA는 아까 말씀드린 뭐 어제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은 뭐 SFA는 덕산 네오룩스는 어제는 떴지만요. 최근에 이제 이 SFA 같은 건 하락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2950이 아니라 더 크게 하락을 하면요. 그동안 안 빠졌던 지수가 하락할 때 안 빠졌던 부분까지 뒤늦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네페스죠. 네페스도 오늘 한 1800원, 그렇죠? 그동안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었던 뭐 한 42,000원대를요. 오늘 힘없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있죠. 한 1,800원, 4.3% 하락한 4만원 선까지 무너지면서 39,800원인데,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84,000주 들어오고, 개인들 매도가 오히려 53,000주. 어제도 지수가 2.3% 하락한, 로 했지만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따라서 동반 약세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안정을 되지면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EUV 관련 종목이라고 했어요. 포토레지스터 EUV용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지수는 5% 넘게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모습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FST EUV에서 지금 팹니컬주에서 이제 아마 상반기에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회사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이 되는데 오늘 따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강했다가 만약에 FSD가 뭐 6.6% 뭐 하락은 뭐 시장 상태 하락했다라고 봐도 되지만은 지수가 장중엔 한번 또 플러스권도 좀 뭐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얘는 좀 일찍 분봉상으로 보면 좀 일찍 아침에 35,000원 이게 3분봉이니까 3분 안에 35,100원 찍고 계속적인 약세의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근의 흐름이 자체적인 EUV 테마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회사 상장,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상장으로 인해서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해서 FST 뭐 저는 더 빠질 건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EUV 관련 종목군들 아마 시장에서 한번 이슈화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주가 올렸던 세력들은 그 부분보다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회사의 상장을 보고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옆으로 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 않아서 너무 급하게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노바렉스라든지 그죠? 노바렉스도 우리가 보면요. 자,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해요. 오늘 주가는 3.6%, 건기식이에요. 건강기능식품 쪽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뭐 한국콜마도 그렇죠. 근데 한국콜마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으니까는 조금 가격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조금 필요로 하는 분만 좀 감당할 수 있는 분만 하시고, 오히려 뭐 노바렉스라든지 뭐 동진세미켄, 네페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그죠?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약세를 모습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가다. 그런 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가 뭐 이렇게 큰 폭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지수 안정시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대주전자 재료도 그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나름대로 2,950, 60일 이동평에서 좀 지지해줄 것 같다면 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수가 한 2,950 나오면은 한번 깔아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 깔아서 한번 했다가 내 생각대로 지수가 반등을 주면은 뭐 10%고 뭐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먹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3%면 3%, 5%면 5% 손절가를 정하고, 그죠? 우리가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생각한 것만큼 지수 하락으로 해서 1차 지지대에 왔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한 자금으로요, 우리가 일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즘같이 지수가 크게 변동성이 큰데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번 기회에, 그죠? 유료 회원 이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